지금 세상을 한창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준석 전 국힘 당대표의 정치, 이준석의 정치를 그 성명학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의 이름 중에서 이 씨는 이제 성이죠. 근데 이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명학적인 에너지는 동양에서 말하는 오행,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토에 속합니다. 토기. 그런데 그의 이름인 준자와 석자. 준자는 금기에 속합니다. 금은 금속입니다. 석도 금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이름은 토가 하나요, 금이 둘입니다. 금이 강한 거죠. 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금속으로서, 금속은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도로농 방패를 만들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대포도 미사일도 많은 곳에 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전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금속, 금기에 속하는 준자와 석자는 주로 예부터 칼, 창, 도끼 이런 것을 만드는데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준자, 석자처럼 금기가 강한 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 영혼 속에 칼의 성격, 창의 성격, 도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를 자꾸 베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자꾸 찌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찍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칼과 도끼가 잘 쓰이면 나무를 잘 깎아서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연필을 예쁘게 깎을 수 있습니다. 또 도끼로 나무를 목재를 잘 찍어서 만들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멋있는 조각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정치를 최근 가만히 보면 그는 찌르는 것, 베는 것, 찍는 것 이런 스타일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명이 그의 어떤 성품, 기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칼이 되고 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베고 찌르고 찍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린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자기 내면의 창이나 칼을 어떤 그런 내재적인 성품, 기,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베거나 찌를 때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경우는 자신의 내면 속에 성명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이 성품, 기질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찌르거나 베거나 찍거나 할 때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즐거워합니다. 찌르고 베고 찍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말로 됐건 논쟁이 됐건 또 행동이 됐건 어떤 작업이 됐건 찌르고 베고 찍는 역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야 자기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선인가 악인가를 떠나서 그의 준석이라는 성명이 이준석 한 인간에게 주는 기질, 성품, 에너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준석은 멋지게, 점잖게, 아주 의연하게 미래를 기약하고 담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보다 큰 정치, 멋있는 보수 진영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위치와 기회와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이름 속에
있는 준이 주는 금기, 칼, 창, 석이 주는 창과 칼의 에너지, 그 기능, 그것을 자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창과 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는 거죠. 왜? 이준석의 속에 창과 칼과 같은 금의 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경우는 그 칼과 창이 칼집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칼집이 없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의 성, 이는 톡이라 그랬죠. 흙이에요. 흙의 기운입니다. 흙이 칼과 창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돼요. 흙 속에 파묻혀 있을 때 금속은 좀 보존이 되고 신비롭고 그렇거든요. 근데 흙이 너무나 모자라요. 토대가 약해요. 대신에 창이나 칼은 날카로워요. 그것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의 창과 그의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위험해요. 대신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쟤 또 칼 들고 나왔구나. 저 친구 또 창을 들었네. 누군가를 찌르겠네. 무엇인가를 베겠네. 다 압니다. 그래서 피하면 돼요. 결정적인 승부를 내질 못합니다. 왜? 그가 어떤 공격을 할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찌르고 베야 됩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 영혼의 힘,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에게는 아직 그게 덜 익은 거죠. 약한 거죠. 언젠가는 있고 성숙할 때가 있겠죠. 아, 내가 칼과 창을 너무 노출시켰구나. 너무 예리하게, 너무 막 썼구나. 너무 무절제하게 썼구나. 아, 이걸 통제하고 자제하고 잘 써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어느 날 올 수 있겠죠. 세월이 흐르고 세상에 어떤 고통을 받고 또 더 강한 칼과 더 강한 창에 의해서 내 칼과 내 창이 꺾어지고 부러지는 아픔도 겪고, 그러면 칼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구나, 창은 이렇게 써서 안 되는구나, 절제하고 자제하고 신비롭게 간직하면서 쓸 때 써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 통찰, 성숙함 어느 날 반드시 오긴 올 겁니다. 이준석이 머리는 좋거든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30대 후반인 현재까지의 이준석의 정치는 칼과 창을 무료하게 쓰는 정치를 해왔다. 그 이준석은 앞으로 어떤 칼의 정치, 어떤 창의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까? 자, 지금 국힘의 비대위가 출범을 하자마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여당의 정치는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매우 혼란스러운 형국이 될 겁니다.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을 되면 되는 대로, 기각이 돼도 기각되는 대로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의 정치가 법원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윤핵관의 잘못이기도 하고 이준석이라는 칼제비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당연히 크죠. 왜? 양측을 화해시키고 조화롭게 같이 뛸 수 있게 만들고 안아주고 같은 방향으로 한 편이 돼서 원팀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안 하는 거죠. 안 한 것,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칼과 창에 부딪히고 서로 비난하고 더 이상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경까지 간
양 당사자는 권성동, 장제원 등등의 윤핵관이라는 사람들과 이준석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이런 싸움을 본인이 장담했듯이 계속 즐길 겁니다.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검안장에서 또 칼과 창을 휘두를 것이고, 기각되면 기각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칼과 창을 쓰는 정치를 장외에서 할 거예요. 그것이 그의 성명이 주는 어떤 본성적인 품성, 기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타일으로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이 바라고 만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힘당을, 국힘이라는 그 보수 진영의 여당을 자기가 갖고 싶고 점령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윤핵관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안 나가면서 버티면서 오히려 윤핵관이 나가서 너희들이 신당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노리는 것은 국힘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딪히는 세력을 오히려 나게 만드는 작업, 공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인용이나 기각이나 어떻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겁니다. 목표는 하나죠. 국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순으로든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당대표를 자신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신이 다시 되면 제일 좋고, 전략적으로 유승민이라는 정치 선배를 앉히고, 그 다음 목표는 차기 대선에서 유승민 또는 이준석 자신이 대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 길이에요. 당대표의 권한, 권력을 갖고, 그리고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야심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준석은 이 시대의 이 혼란, 이 난세의 간웅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저 중국 삼국시대에 조조가 했던 것처럼 창과 칼을 들고 베면서 이 난세에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간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